제 소개부터 해야 되겠죠? 저는 포도대학교 화학과 졸업을 했고요. 현재 통합과학과 화학원 수지와 일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의 순서 같은 경우는 특징, 통합과학의 특징, 그리고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굉장히 핫한 과목이죠.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예비 고1 친구들부터 아예 새로운 그런 교육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신 과목이었었던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바로 수능 과목이 된 정말 많은 점이 바뀐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그런 부분도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과 통합과학 분석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개까지 컴팩트하게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통합과학 특징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신설이 된 과목이고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서 진짜 이제 수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합과학이 어렵게 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압고 같은 경우는 막 최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가장 어려운 학교라고 치면은 뭐 홍천고라든지 풍덕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과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요. 특히나 홍천고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여러 학교들을 많이 가르쳐 봤어요. 단순하게 수지뿐만 아니라 뭐 일산, 대치 뭐 많은 학교들을 가르쳐 봤는데 거의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렵게 내십니다. 혈압고는 다행히게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지만 변별력은 충분히 있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 고1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현 중3 친구들부터 개정통합과학 학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개정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일단 교과서도 바뀌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도 뒤에 단원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에도 들어가게 되겠죠. 교육부에서 지금 다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수능이 나오게 될지 예시 문제를 20문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절대로 그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단순한 예시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나오면 한 80% 이상이 100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냥 예시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훨씬 그거보다 어렵게 나올 거고요. 그 어려운 문제들은 2학년 혹은 3학년 때 배우는 고난도 과학들, 심화 과학들과 연계가 되어서 나올 겁니다. 현황고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역학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그런 연계되는 문제들이 꼭 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느 단원이 연계가 되는지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발표하기로는 중등과학의 심화 내용 70% 정도를 연계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중등과학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중등과학 선생님 저 중등과학을 너무 못했는데 고등학교 통합과학 잘할 수가 있을까요? 혹은 잘했는데 뭐 너무 고등학교 과학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자만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중등과학과 고등과학 그렇게 크게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는 해요. 발표하기로는 연계가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통합과학 새로운 학문을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이유는 2학년, 3학년 물리, 화학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뒤에 표에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표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왼쪽에다 넣어놓은 게 개정 전 통합과학, 개정 후 통합과학 오른쪽에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가지 단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맨 첫 단원 그리고 맨 끝 단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 단원씩.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 단원이 빠졌습니다. 사실 추가가 된 것보다 빠진 게 더 훨씬 중요해요. 왜냐? 추가된 것은 쉬운 단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과학의 개념이라 볼 수가 있는 과학 기초, 뭐 단위를 배우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기출이 되거나 뭐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과학 상식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가 된 게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게 들어갔고요. 뭐 요새 핫하죠. AI, 뭐 주식으로도 핫하죠.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마도 수행평가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만 짚어줄 것 같아요. 하지만 빠진 부분은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단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중요한 단어는 현황고 같은 경우는 크게 두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단원들이 있죠. 아마 흑백이어서 프린트들은 표현이 안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이 흔히 얘기하는 킬러 단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 화학의 기초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물어보세요. 물화생지 네 가지 과학 중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하냐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 당연히 알 거예요. 물리와 화학이 어렵다라고 느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언제나 화학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학은 연계가 돼요. 통합과학 이 네 시험을 보는 와중에서
물리 같은 경우는 연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현황고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1학기 중간고사에 이 역학이 조금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역학적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운동을 배우는 그런 단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중력이라든지 혹은 뭐 중력 가속도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배우게 되는 단원인데요. 2학기 기말고사에서 또 중요한 단원이 바로 전기 파트 물리 단원입니다. 물리 단원이 두 개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 있는 역학과 운동 그리고 뒤에 있는 물리 전기 단원 같은 경우는 전혀 연계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1학년 때 물리를 잘 못했다, 2학년 때 1학기 때 물리를 잘 못했다, 2학기 때 다시 잘하면 되는 겁니다. 아예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화학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배우는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 화학의 기초 단원이고요.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때 너무나도 중요한 화학 변화, 우리 중화 반응이라든지 산화원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화학의 심화 단원입니다. 우리 이 화학 심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1학기 중간고사 이 1단원을 잘해야 돼요.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1학기 때 제 수업을 안 듣고 1학기 때 막 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2학기 때부터 새롭게 선생님 수업 듣고 과학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요. 저는 언제나 강조하는 게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해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을 다시 한번 화학 부분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놔야 2학기 중간고사를 잘할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죠? 물리와 화학 중에서 화학이 더 중요한 이유, 화학은 통합과학에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물리 같은 경우는 딱 한 단원씩만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물리가 화학이 더 힘을 쏟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빠진 내용 말씀드려야겠죠. 2학기 기말고사에서 한 단원이 빠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학기 기말고사에 중요한 전기 단원이 나오게 됩니다. 발전 내용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개정 후에도 발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 생산한 전기를 개정 전에는 어떻게 가정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그 가정에 보낸 전기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2학기 기말고사에서 물어봤습니다. 계산하는 거 나오면 당연히 공식 외워야 되고요. 숫자 나오겠죠. 그럼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라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개정 후에는 그 계산하는 부분이 싹 빠졌습니다. 전기의 수송이 아예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많은 학생들이 2학기 기말고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빠져나간 거죠. 그냥 단순한 개념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발전, 전기의 생산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럼 2학기 기말고사가 정말 많이 쉬워질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을 했을 때 2학기 기말고사가 쉬워졌으면은 결국엔 어떤 시험 하나를 더 힘을 줘서 2학기 내에서 변별력을 두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더 어려질까요? 당연히 2학기 중간고사가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2학기 중간고사 부분이 아마도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화학 변화 이 부분, 중화 반응, 그리고 산화환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현황고가 사실 이 부분이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홍천고 같은 경우는 이 화학 변화가 진짜 고3 수능 문제 비슷하게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다른 학교 뭐 풍덕고라든지 신봉고, 수지고 그런 학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정말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 정도까지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제가 드립니다. 그럼 현암고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암고 같은 경우는 총 24문항, 25문항 혹은 24문항 이 두 가지 시험으로 많이 나오게 돼요. 객관식 20문제, 그리고 서술형 4문제. 이 서술형 4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난이도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뭐 주관식, 단답형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떤 용어를 물어본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과학 현상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뒤에 제가 예시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서술형 문제 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현암고 반 같은 경우도 서술형 문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양치기라고 하죠. 그냥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서술형 문제는 뭐 예를 들면은 역학에서 들어가 있는 단위라든지 혹은 중요한 용어라든지 이런 게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결국에는 부분 감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바로 등급 내려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 위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굉장히 중요한 제 수업 내스 테스트 같은 경우도 처음 3주 동안에는 서술형으로만 시험을 보게 할 겁니다. 선생님 객관식 20문제 있잖아요. 이거
이건 나중에 4주 저희가 재수 수업이 7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그 나중 4주 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첫 3주 동안에는 바로 서술형 문제 위주로 나간다는 거 뒤에서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암고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의 역학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역학 굉장히 많이 어려워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화학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1학기 중간고사의 부분, 이 화학 문제뿐만 아니라 역학까지 들어감으로 인해서 1학기 중간고사의 킬러 단원이 2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짚어드렸다시피 서술형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1학기 점수 분포도 잠깐만 살펴보면요. 90점 이상이 약 12% 그리고 80점대, 70점대가 약 10%,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60점대 이하가 37%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학교들 점수 분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평균 점수 약 60점대 초반에서 60점대 후반까지 거의 대부분 수지 지역의 학교들이 점수를 나오고 있고요. 90점대 같은 경우도 약 10% 초반 혹은 어떤 학교 같은 경우 6%, 신봉고는 6%는 나왔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다는 거 제가 짚어드리고요. 이런 게 바로 추론 문제 혹은 서술형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2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주계열성이 팽창을 하는데 왜 팽창을 하는지 추론을 하세요. 이런 건데요. 이 추론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줄로만 딱 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공식이라든지 이건 질량 결손과 관련된 공식을 적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냥 단순 암기로 안 됩니다. 차근차근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추론 문제가 중요한 거고요. 사실 저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들이 많아야 과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증진이 되거든요. 그냥 단순한 찍어서 푸는 거라든지 스킬을 이용한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과목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내신 수업 같은 경우도 약 3주 동안에는 개념만 공부를 시킵니다. 나중에 4주 동안에는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기출풀이라든지 혹은 필요하다면 수능 모의고사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첫 3주 동안 완벽하게 이 개념을 딱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는 거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23번 문제 같은 경우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시다시피 논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거의 논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학교는 사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타 학교는 그냥 예를 들면은 B가 A랑 부딪혔을 때 나중 후 속도 이런 걸 구하여라. 그냥 숫자로 띡 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이 현황구 문제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아니죠. 정확한 풀이와 그리고 논술까지 정확하게 써야 되는 정말 고난도 과학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문제집 시중에 나와 있는 오투라든지 완자라든지 이런 거 많이 풀면은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첨삭이 필요한 거죠. 수정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다 하나하나씩 짚어준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이런 식으로 시험 분석글도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약간 모자란 것 같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 밴드 보시면은 제가 학교별로 싹 분석글 올리신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1학기 중간고사하고 제 테스트 혹은 제 자료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림까지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죠.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주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성복고하고 묶어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암고하고 성복고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진도 또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성복고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현암고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좋겠죠.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어봐야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암고는 가장 중요한 게 서술형 문제 대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 3주 동안에는 복습 테스트가 모두 다 서술형 문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서술형 문제 제가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뭐 시험 대비를 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이들하고 소통을 좀 더 잘 하고 싶어서 서술형 문제를 보는 이유도 있어요. 결국엔 서술형 문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로 퀴즈 형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 친구가 무엇을 모르는지 찍어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친구가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지 이게 텍스트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줄 수가 있어요. 틀린 문제들 제가 다 1대1 5개념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점수보다 만약 낮을 시에는 재시험 보고 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방학 수업 같은 경우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겨울방학 수업 같은 경우도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9시에 딱 가는 친구들 많이 없습니다. 9시 한 45분쯤 이쯤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1대1로 다 틀린 내용 설명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시험까지 보다 보면은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 수업 같은 경우는 다 영상 녹화가 되고 있고요. 피치 모자를 사정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보강 수업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는 80문제에서 100문제, 기본 문제, 그리고 내신 기출 문제, 필요하다면 수능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혹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딱 한 3시간 정도 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문제 위주로 서술형 문제를 포함한 그런 과제들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행평가라든지 과학보고서도 제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특이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필평가만 잘한다고 해서 100점 맞는다고 해서 1등급 맞는 거 아니죠. 특히나 현황고 같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라면은 지필평가 100점 맞는다고 해서 우리 1등급 맞는 거 아닙니다. 뭐까지 잡아줘야 되죠? 바로 수행평가까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1주차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분명 수행평가 보기 일주일 전에 무엇을 보게 될지 공지를 해줄 거야. 그 공지 나오면 선생님한테 바로 알려주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퀴즈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퀴즈와 관련된 단원 문제들 싹 모아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막 풀이시켜요. 그래서 절대로 수행평가에서 틀리지 않도록. 혹은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우는 우주의 진화 과정을 스케치북에 그려라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신문고가 대표적으로 그랬고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하면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다 수업 내에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수행평가 부분에서 감점이 없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학생이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과학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과학 동아리와 관련된 과학 보고서라든지 혹은 과학 보고서 주제라든지 첨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추가로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상담이라든지 혹은 카톡방을 통한 질문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의응답 세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클리닉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선생님 저는 클리닉 시간이 안 맞아서 만약에 불편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카톡을 이용해서 다 질의응답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 교재가 나가게 될 거고요. 제 교재 같은 경우는 풀칼라입니다. 다 이렇게 풀칼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비용이 발생을 해요. 한 학기당 25,000원씩 교재비는 받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24,000원이에요. 사실상 뭐 교재비로 남는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1주차 과제 그리고 테스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뭐 객관식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서술형 문제로 제가 하나하나 다 채점을 해가지고 학생이 무엇을 모르는지 완벽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약 노트까지 다 나가게 됩니다. 지금 왼쪽 보시면은 학부모님께 나가는 관리 문자, 수업 끝나고 다음 날 테스트 결과, 그리고 과제 수행 여부, 수업 내용, 만약에 과학 보고서를 도와줬다면은 그런 내용이라든지 혹은 상담 내역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오른쪽 내용 지금 카톡을 통한 질의응답 세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 통합과학은 아니고요. 화학원에 관한 그런 질의응답이었어요. 이 친구 홍천고 전교 1등 친구였는데요. 정말 열의가 많았던 친구였어가지고 제가 다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의대 갔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추가 보강 영상 이런 식으로 나갔다라는 거. 100점 인증 다 나갔고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 일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주간 수업이 진행되고요. 이 일정 같은 경우는 약간 또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현암고가 1학기 중간고사에
중력 파트, 역학 파트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연성 있게 이 일정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총 한 4주차 혹은 3주차 때까지는 개념 위주로 계속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까지는 다 서술형으로 테스트가 들어간다라는 거. 마지막 3주 혹은 4주차 때까지는 이제 계속 문제풀이 위주로 기출 문제풀이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제가 학교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수지 내에서 제가 7학교를 일반적으로 담당을 하는데 그 7학교의 테스트 기출 문제들이 약간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신문고에서 나왔던 똑같은 화학 문제가 재작년 풍덕고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숫자만 약간 다르게 해서요. 현암고 같은 경우도 성복고라든지 혹은 신문고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그냥 단순하게 현암고라면은 현암고 관연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문제도 제가 당연히 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많이 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다 나눠줄 거예요. 문제 자료로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 제가 강조하고요. 3월 10일 월요일 6시 반입니다. 3시간 동안 이루어진다라는 거. 근데 3시간 안에 가면 좋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 모자라다 하는 친구라면은 9시 30분, 40분까지 좀 늦게 이렇게 귀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주간 정규 수업이고요. 마지막 1주차 동에는 이제 직전 보강 수업이 되겠죠. 직전 보강 수업 같은 경우는 3시간으로 잡혀 있기는 해요. 근데 다른 과목에 문제가 없다라면은 제가 계속 잡아놓고 1대1로 혹은 개인적으로 제가 다 모르는 내용들 완벽하게 처리하고 나서 시험을 나가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제 개인 교재 그리고 맞춤형 학교별로 프린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과학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학이 제일 중요하고요. 통합과학 내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1학기 중간고사 첫 시간에 딱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첫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그 중요한 첫 시간을 저와 함께 같이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설명에는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하시는 김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